네, 작전 리포트 가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S 먼저 준비하셨네요. 삼양식품이죠. 밀가루 가격은, 팜유 가격은, 소맥 가격은 떨어지고 예. 이미 농심 오뚜기는 올렸는데 삼양식품 마지막으로 올릴 찬스, 그 찬스 직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여기서요.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왔네요. 사실 한 차례 한 두세 호가 목표가 직전까지 갔다가 예.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목표가를 그래도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시고 이익의 방어가 되고 있는 기업들, 그중에서도 특히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이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네. 불닭볶음면, 카타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12만 원 위에서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도전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수급이 양호합니다. 그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노력으로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 조금 더 부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때 기억에 매운 거 잘 못 드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잘 먹어서 예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리뷰를 제가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그럼 들고 가는 전략으로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레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승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설탕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이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 설탕 점유율이 80%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만두 하면 이 기업밖에 없겠죠. CJ 제일제당. 백설 이게 CJ 제일제당 제품인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도 알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설탕 시장 점유율 80%, 밀가루 시장 점유율 65%, 냉동 만두는 46%인데 매출이 1조 원, 단일 품목으로는 1조 원 넘긴 지 꽤 되었다. 예. 그리고 이 기업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제목을 승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부터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격적으로 괜찮다고 보신 것 같아요. 이거는 ISC예요. 올해가 이제 12월인데 예. 작전 리포트에서 ISC를 자주 언급을 드렸고 예. 7월 4일, 10월 16일 그렇게 두 번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2년여 가까이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는 오히려 조금 욕심을 내볼 만한 자리. 그래서 예. 제가 안내드리는 것은 여기는 가격적 모멘텀이 좋은 자리다. 어,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한다면 예. 사실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자리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예.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차트가 사실 업종이 달라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IT 쪽인데. 네. 여기 이 차트만 봤을 때 저위험 구간이라는 포인트를 그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네.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종목 CJ 제일제당. 여긴가요? 그렇습니다. 오. CJ 제일제당도 뭐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는데 사실 이 최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적이 코로나 팬데믹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을 올해 몇 번이나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가 보니까 네 번. 1월, 6월, 11월, 11월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까지 하면 4전, 2승, 1패. 한 번 그렇습니다. 실패했군요. 11월 21일 날 그래도 반등 포인트가 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얄궂게도 이 저점 구간까지 지금 막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제목을 승률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작전 리포트는 주봉을 4개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이 약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여기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 자리로 한번 기회 포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올해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승 1패. 그 패를 복구하기 위한 더 낮은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는 내용 보겠습니다. 곡물가 상승 사이클. 네, 그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1월 그리고 2020년 1월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곡물가의 사이클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곡물가의 사이클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폭등했던 시기는 전쟁에 대한 시기에 곡물 가격이 급속도로 폭등을 했다가 예.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위치에 올라왔고 예. 일부
곡물들에 있어서는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곡물가가 치솟았을 때 식품 기업들은 다들 어떤 작업을 했느냐? 우리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요. 우리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진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가격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가격 인상을 다들 했습니다. 예전 사이클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가격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식용유, 설탕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고 나서 레깅, 딜레이가 걸린 다음에 1분기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를 팔아서 남긴 마진율이 1분기 실적부터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식음료 관련된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그렇습니다. 예 좋겠네요. 그런 포인트고요. 실적 추이 전망치 나와 있습니다. 네, 빨간 색깔 수치는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18년도에 해외 매출 비중이 12.9%, 매출액 중에 이 정도 차지를 했는데 3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식품 유통 채널 슈완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40%까지 올랐고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예. 올해는 46% 이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결국엔 50%를 넘겨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식료 섹터 많이 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 비중,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라면 비중의 50% 이상, 최대치로는 58%,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라면 중에 58%를 삼양식품이 수출을 했었다라는 것들 볼 때에 환율 효과 그리고 마진율 상승 그래서 이제 식품 기업들 볼 때는 해외 매출 비중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에 대한 이야기 현대그린푸드, 삼양식품, 예. CJ제일제당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생명에 위협이 들어왔을 때에는 진단기기나 의약품 예. 쪽들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거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분기별로 실적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적은 늘 말씀을 작전 리포트에서는 분기별로도 좋아지고 연도별로도 좋아지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작전 리포트에서는 소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은 가격적으로 안전한 가격대에서는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하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라서 자, 차트 앞서서 좀 봤습니다. 지금 네. 가격대 이제 가격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200주선에서 이제 지지를 늘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도 CJ제일제당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만 5천 원가 가장 가까울 때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단가 낮추기를 위한 매수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찌 보면 FO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성들이 꾸준하게 오늘 시장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니까요.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장 후반까지 기다리셨다가 37만 5천 원과 가장 가까울 때가 어디일까라고 보시면서 한번 매수하셔도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로는 45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가격대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본다라고 보시고 CJ제일제당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네. 방송 하시나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CPI 지수를 10월 달부터 사실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맞추셨어요, 이번에? 10월 달에도 그렇고 예. 11월 달에도 그렇고 10월 달에 말씀드릴 때에 10월 CPI는 그렇게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YOY로 볼 때에 지난해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가 0.8%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11월 CPI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올라갈 때 어땠느냐 0.6%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에너지 가격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라는 모습들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우리의 변동성의 피크는
동심한길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FOMC만 지나면 다음 FOMC는 2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의 큰 악재는 뭐 양도소득세, 금투세 관련된 예.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시장 전략 어디까지 우리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로 돌리고 계시는데요. 예, 근거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기간에 대한 FOMC 근거, 물가에 대한 근거, 물가를 맞추셨군요. 대단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10월부터 거죠. 지금까지. 이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어지는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